여러분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의료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의료비를 걱정하지만 정작 어디서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 시작하니 돈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더라. 한 60대 어르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노후 의료비가 왜 항상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료비를 큰 병, 큰 수술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작은 통증이 반복되며 쌓이는 지출,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당황함.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노후를 흔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0대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큰 병 안 걸렸어. 사소한 통증 정도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비교적 건강하다고 믿으며 안심합니다. 나는 건강한 편이라는 이 다정한 착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방심입니다. 의료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병이 아닙니다. 작은 통증이 반복되며 쌓이는 지출이 진짜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준비를 늦춥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큰 병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지. 바로 그 착각에서 모든 불안이 시작됩니다. 건강하다는 자신감은 때로 가장 위험한 방심이 됩니다. 의료비 지출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지? 이게 언제 끝나지? 바로 이런 불안입니다. 두려움은 돈이 아니라 예상 못한 순간에서 옵니다. 돈이 나가는 것도 물론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감정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의 연속, 계속되는 병원 방문, 점점 약해지는 내 몸을 마주하는 순간, 의료비 착시는 금액이 아니라 바로 이 감정에서 커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당황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65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큰 병은 없었습니다.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고 중증 질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염이 있었고 무릎 통증이 있었고 가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달 몇 번씩 병원에 들렀습니다.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김철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계산해 보니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꾸 찾아가는 내 몸이 더 무서웠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 이게 언제 끝날까?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바로 그 감정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큰 병보다 작은 병이 내 삶을 더 흔들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반복 치료가 노후 의료비의 핵심입니다. 한 번의 큰 지출보다 작은 지출의 반복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68세 박영애 씨의 남편이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회복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박영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나오네요. 그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간병이 이렇게 큰 비용인지.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새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돈도 문제였지만 삶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치료는 견딜 수 있었는데 간병비는 버티기 어려웠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료비의 진짜 변수는 간병입니다. 치료비는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지만 간병비와 그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69세 정민호 씨는 평생 아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은 1년에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큰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최소한으로만 들었습니다. 간병 대비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순한 낙상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골절이 심해서 3개월 동안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보험도 부족했고 돌봄 계획도 없었습니다.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민호 씨는 후회했습니다.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제일 큰 실수였죠. 건강해서 준비 안 했는데 단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의료비 착시에 가장 취약합니다. 건강할 때는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의료비를 항상 적게 예상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의료비를 기억으로 계산합니다. 지난해 의료비가 적었다면 앞으로도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다릅니다. 간병비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생활비 변동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습니다. 미래의 의료비를 과거의 나로 계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과거의 건강한 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약가, 병원비, 통원비를 합산해 보세요. 그리고 6으로 나눠서 월 평균을 계산해 보세요. 아, 나는 한 달에 이 정도 쓰는구나. 계산이 되는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불안은 금액이 아니라 모름에서 옵니다. 얼마나 쓰는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이 정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간병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간병을 돈으로 막지 말고 구조로 대비해야 합니다. 단기 간병과 장기 간병은 다릅니다. 가족 돌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요양 돌봄 제도를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보험은 보완이지 만능이 아닙니다. 간병 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돌볼 것인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진짜 대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비 의료비 계좌를 만들고 장기 요양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비 의료비 계좌를 만드세요.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쌓아가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장기 요양 등급 자격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내가 언젠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의료비는 갑자기 생기는 비용이 아닙니다. 미리 분산해 둘 수 있는 생활비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준비 안 된 순간의 당황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면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공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변수입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나의 월 평균 의료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의료비 준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